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늘 보스토치니에 있는 우주기지에서 만나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군악대 연주가 울려 퍼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에서 내립니다. 최선희 외무상 등 수행단도 뒤따랐습니다. 평양 출발 때 입은 검은색 인민복을 정장으로 갈아입은 김 위원장이 도열한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걸어갑니다. 러시아 알렉산드로 코즐로프 장관이 SNS에 영상을 올리며 방러 중인 김 위원장 모습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전용 열차가 어제 오전 6시쯤 러시아 국경 도시 하산역에 도착했을 때의 환영 행사로 추정됩니다. 러시아 매체는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오늘 정상회담을 하고 오는 16일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도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날 장소로는 하바롭스크도 꼽혔지만 푸틴 대통령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을 직접 예고하면서 우주기지가 유력해졌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로켓과 인공위성 첨단 기술이 집약돼 운용되는 시설입니다. 북한은 특히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다음 달 3차 시도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터라 우주기술 확보가 절실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이 우주기지에서 이루어진다면 북러 군사협력 의지를 대외적으로 각인시킬 행보로 풀이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두 정상이 회담 뒤에 하바롭스크주의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수행단은 외교 라인이 주축이었던 4년 전과 다르게 재래식 무기와 위성, 핵 추진 잠수함 기술 관련 군부 핵심 관계자들로 꾸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길어진 러시아나 고립이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 모두 이번 회담을 군사적 돌파구로 삼을 거란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무기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리비아 동부 지역에 폭풍이 강타하면서 5천 명이 넘게 사망했다고 리비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실종자도 1만 명에 달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비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시뻘건 흙탕물에 잠긴 아파트 단지. 집으로 돌아갈 날은 요원해 보입니다. 물이 빠져나간 자리엔 떠내려온 차들이 처참하게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고 중장비로 열심히 잔해를 치워봐도 복구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0일 폭풍 다니엘이 리비아 동부를 강타했습니다.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댐 2곳이 무너졌고 물은 주변 도시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리비아 내무부 대변인은 동북부 데르나 지역에서만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다고 밝힌 가운데 실종자는 1만 명에 달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The death toll is huge. It might reach to thousands, really. 더욱이 리비아 내부 정세 탓에 수습은커녕 정확한 피해 규모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نفس الشيء لكن السنه قوي اقوى من السنوات السابقه وما فيش حلول جميع الحكومات وجميع ما فيش حل بك الناس تو ارزاقها راحت وسياراتها راحت وقاعدين في الشارع من امبارح نحن 이런 가운데 튀르키예와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 국가들은 구조대 파견과 구호물품 지원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역시 필요하면 긴급 구호 식량을 리비아 북동부에 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였던 어제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거도 없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지만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북한에서 사진 한 장 찍겠다고 부패 기업가를 통해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다시 한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2시간 만에 신문을 마쳤고 이 대표는 조서 내용을 검토한 뒤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차례나 이렇게 소환해서 신문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열람을 중단했던 1차 진술조서는 검찰이 진술 취지를 왜곡해 작성했다며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책임을 떠민 것처럼 1차 진술이 왜곡돼 곧바로 언론에 보도됐다고 항의하면서 조사 과정에서 수사팀 간부를 정식으로 처벌해달라고 구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까지 조사를 마친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어서 다시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막는 꼬리 자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직후에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핵까지 가면 올스톱이니까 이 장관은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국방부를 포함한 개각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에 보조를 맞추면서 야당의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장관이 탄핵 소추 전에 사표를 제출해서 사의가 되면 그 사실은 탄핵의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이 장관의 사의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해임이 아닌 사의는 진실을 덮으려는 수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수사 외압 사실이 밝혀지자 최종적 책임자인 몸통을 감추기 위해 꼬리를 자르려는 작전의 일부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새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